안녕하세요. 암요입니다. 외신으로 경제 읽기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변화를 느끼기 힘든 공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레스토랑이요. 식당은 사실 내가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고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계산을 하고 나오는 단순한 공간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익숙한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말하는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 제목 보여드릴게요. The restaurant business is changing beyond recognition. 레스토랑 업계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다. Blaming technology, inflation, and customer shifting habits. 기술, 인플레이션, 그리고 변화하는 고객의 습관 탓이다. 여전히 레스토랑은 사실 단순하고 익숙하고 일상적인 공간인데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이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고 레스토랑 산업을 어디까지 바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하나 해보겠습니다. 미국에는 토스트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토스트는 약 16만 4천 개 레스토랑이 재고와 결제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런데 2024년 테일러 스위프트가 마이애미에서 공연했을 때 공연장 반경 20마일 안에서 이 토스트를 사용하는 레스토랑들의 오믈렛 판매량이 무려 27%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들이 공연을 앞두고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오믈렛을 많이 먹은 걸까요? 그로부터 1년 뒤 비욘세가 애틀랜타에서 공연했을 때도 토스트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번에는 하드셀처와 야식 판매가 급증했고 콘서트 관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새벽 4시 무렵에 판매가 정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이 데이터로부터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콘서트가 열리면 식당 매출이 오른다. 이런 단순한 사실은 재미가 없죠. 다르게 생각해보면 레스토랑들이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 어떤 날에 어떤 고객이 무엇을 먹을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재고와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창고나 주방뿐 아니라 식사 공간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요. 실제로 토스트는 웨이터가 주문과 결제를 처리하는 휴대용 기기에 음성 기록 소프트웨어를 넣고 식당의 카메라를 통해 고객의 필요를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기록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면 단골 고객이 들어오는 순간 좋아하는 테이블이나 음료를 제안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레스토랑 산업에서도 데이터는 무엇을 팔 것인가를 넘어서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영역으로 관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레스토랑 산업이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때문일까요? 기사는 의외로 기술보다 먼저 고객의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팬데믹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020년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과 영국 레스토랑의 약 10분의 1이 폐업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인근 지역 봉쇄가 10일 시행될 때마다 레스토랑이 폐업할 위험이 12.7%씩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인도에서는 2020년 이후 공식적인 외식 서비스 업체의 약 4분의 1이 문을 닫았고 레스토랑 노동자의 3분의 1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팬데믹이 끝난 후 레스토랑 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나 생각해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더 많이 했고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날도 줄어들었으니까요. 영국의 샌드위치 체인 프레타망제의 데이터를 보면 교회 번외가에 있는 매장이 금융지구에 있는 매장보다 더 바빠졌다고 말합니다. 런던과 뉴욕에서는 금요일 대신 목요일이 가장 외식 수요가 높은 날이 됐고 사람들은 식사 시간도 더 앞당겨졌습니다. 즉 팬데믹은 단순히 사람들이 외식을 못하게 만든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먹을 것인가에 대한 습관 자체를 바꾼 사건이 되어버린 셈이죠. 차트를 한번 보죠. 미국 레스토랑의 식사 방식을 2019년과 2015년으로 비교한 차트인데요. 2019년에는 매장 안에서 먹는 비중이 약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이 비중이 약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테이크아웃, 드라이브스루, 배달을 포함한 매장 밖 소비의 비중은 약 3분의 2에서 4분의 3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즉 배달의 비중은 팬데믹 시작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 역시 올해 4,73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팬데믹 이전의 약 2배 수준입니다. 레스토랑이라는 공간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이상 레스토랑 산업의 유일한 소비 방식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변화에 따라서 레스토랑의 수도 줄어들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팬데믹 이후 새로운 사람들이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외식업의 장벽이 매우 낮으니까요. 실제로 기사에서는 한국의 사례도 소개합니다. 새로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50세 이상이었고 그중 상당수가 음식이나 유사 서비스업의 사업을 시작했지만 수익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이죠. 멕시코도 비슷합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레스토랑을 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멕시코의 레스토랑 수는 2024년에 6%, 2025년에 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체 매출은 여전히 2019년
2019년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즉 공급은 늘어나는데 소비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지는 않은 겁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부진의 문제도 겹쳤죠. 미국에는 그 어떤 때보다 많은 음식점이 있지만 지난해 그중 42%가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일부 대형 체인의 고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024년 상반기에 전년보다 20% 감소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한 끼당 평균 지출액이 8.3% 줄었습니다. 결국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고객은 더 까다로워지고 지출은 줄어들고 경쟁자는 늘어난 상황이 동시에 벌어진 셈이죠. 그래서 레스토랑들은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급진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사이제리아입니다. 일본의 1000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안 퓨전 체인인데요. 수십 년 동안 가격을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제리아는 중간 유통업자를 줄이고 자체 공장을 만들어 쌀을 도정하고 다른 식재료로 준비합니다. 심지어는 호주에 베사밀 소스를 만드는 공장도 있습니다. 일본으로 우유를 대량 운송해 현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싸기 때문입니다. 매장 주방에는 미리 손질된 식재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리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심지어 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QR코드로 메뉴를 보고 로봇이 음식을 가져오며 자동 계산대가 결제를 하는 식이죠. 영국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와가마마와 와사비 같은 체인은 식재료 준비 작업의 일부를 도심 매장에서 임대료가 싼 외곽 지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카라멜 키친은 런던 교외에서 상업용 주방을 임대해주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냉장, 건식 저장 시설, 환기 시스템, 주차장과 넓은 통로 등을 갖추고 여러 음식점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심지어 전기 요금도 더 저렴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이 더 이상 각각의 매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조, 조립, 배송의 일부를 분리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생산성입니다. 차트를 하나 같이 보여드릴게요. 1992년을 배으로 했을 때 미국 레스토랑 업계의 직원 1인당 실질 매출은 약 30년 동안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2025년에는 약 115에서 12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테이크아웃 주문이 증가하면서 미국 레스토랑들이 자동화를 도입했고 스마트폰 앱과 드라이브스루 배달 선반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거의 30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업계의 실질 노동 생산성이 15%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팬데믹이 레스토랑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지만 동시에 기존의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바꾸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점심체인 스위트그린은 자동화된 조립 라인을 통해 1시간에 맞춤형 샐러드 500개를 생산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달도 생각해보죠. 배달은 레스토랑에 새로운 고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비싼 외식을 감당하기 어려운 젊은 소비자들이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밀키트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철처럼 원래 가족들이 외식을 많이 하는 시기에도 미리 조리된 음식을 구매하는 가정이 늘었습니다. 순절용 즉석조리 식품 시장의 가치는 팬데믹 직전보다 8배 증가해 2,626억 위안, 약 385억 달러까지 커졌습니다. 다만 배달이 무조건 레스토랑 산업의 미래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고객이 식당에 직접 오지 않기 때문에 레스토랑과 고객 사이 연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들은 배달을 꺼리기도 합니다. 영국의 고급 커리 체인 디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장에서 실제로 피우는 것 같은 향, 추천 플레이리스트가 담긴 QR코드, 그리고 포장된 커리의 신선한 고수와 라임의 풍미를 더할 수 있도록 별도로 포장한 고명이 포함됩니다. 고객이 집에서도 레스토랑의 경험을 느끼고 궁극적으로는 직접 매장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뉴욕의 유니언 스퀘어 호스피탈리티 그룹도 테이크아웃 수요에 맞춰 메뉴와 포장을 바꾸고 새 매장에는 식사 고객을 방해하지 않도록 픽업 전용 통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레스토랑은 이제 음식을 파는 곳과 경험을 파는 곳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중간 가격대의 레스토랑, 즉 캐주얼 다이닝을 꼽습니다. 디슘의 CEO 브라이언 트롤립 발언에 따르면 캐주얼 다이닝이라는 요소가 사라졌다고 말할 정도라고 해요. 예전에는 그냥 오늘 외식할까라고 생각하고 식당에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예산이 줄었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도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외식을 하려면 택시비를 내고 아이를 맡길 사람을 구하고 식사비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그 경험이 정말 특별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버팔로의 오스테리아 166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일주일에 6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팬데믹 이후 단골들이 더 이상 매일 도심으로 출퇴근하지 않고 해피아워에도 오래 머물지 않으면서 주간 매출이 1만 5천 달러까지 감소했습니다. 결국 이 식당은 일품 요리 중심의 식당 공간을 닫고 피자 조각과 샐러드를 판매하는 점심 카운터 형태로 바꿨습니다. 평균 객단가도
가격도 25% 낮췄습니다. 소유주는 이제 $80짜리 토마호크 스테이크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외식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비싸다면 단순히 맛있는 음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가격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경험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레스토랑의 미래는 어두울까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모두의 삶에 깊숙하게 박혀있는 레스토랑에 대한 기억을 얘기합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 그리고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것들 말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즐길 것입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험으로서의 레스토랑 말이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스토랑 산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팔 것인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음식 자체는 배달이나 밀키트로 집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주문과 결제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주방의 상당 부분도 자동화할 수 있지만 어두운 식당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잔을 부딪히고 직접 공간을 경험하는 것까지는 완전히 자동화하긴 어렵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러한 변화는 단순하게 외식업의 문제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소비자의 생활 방식이 바뀌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서비스의 형태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과거에는 레스토랑의 경쟁력이 좋은 음식과 좋은 서비스였다면 이제는 데이터와 자동화, 배달 시스템,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하게 된 것처럼요. 그런데 동시에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이 직접 경험하는 공간의 가치가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앞으로 레스토랑이 경쟁해야 하는 대상은 다른 레스토랑일까요? 아니면 집에서 즐기는 모든 엔터테인먼트와 배달 서비스일까요? 레스토랑 산업의 미래가 단순히 식당에서 음식을 파는 산업의 미래가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만한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